자, 현재 우리의 경제적 아이디어들은 모두 죽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위대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습니다.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옮기면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스스로는 어떤 지적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믿는 현실적인 사람일수록 실은 대개 죽은 경제학자들의 노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만큼 이번 정부의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된 정권답게 경제 분야도 지금 현실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는 성향을 여실히 보여줘 왔는데요. 더욱이 최근에는 죽은 경제학자의 이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저는 정치의 비생산성에 질려서 정치를 언급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정책마저 이념에 질식당하는 상황이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경제 철학의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낯선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행정부의 역사로 보자면 MB 정부 당시에 경험한 바가 있죠. 또 세계적 조류로 보자면 꼭 50년 전인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그리고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에 이미 했던 실험입니다. 당시는 공급 측 경제학, supply side economics라고 불렸는데 과거 경제학자들의 처방이라는 게 주로 총수요,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비효율적인 민간 분야의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당시 기업에 대한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가 해법이다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주장이었어요. 정치권에서 이걸 많이 내걸기도 했고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계로부터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에 감세와 규제 완화만 통해서 경제를 비상시킨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방은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 듣지 않는 약발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규제 완화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꼭 이념적 논쟁을 떠나서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당위적 의제로 남기는 했습니다. 공급 측 경제학 처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건데 기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이나 중산층도 혜택을 본다 이런 요지죠.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화분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내려서 대지를 적신다 이런 얘기인데 2000년대 들어서 많은 나라들에서 제기된 문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클 때는 기업이 돈을 벌어도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단군 이래 최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예들도 있고요. 한마디로 화분에 구멍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에 이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벌인 논란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독자 편지 코너에서 어떤 독자가 정책 결정자들이 그렇게 낙수 효과라는 걸 믿는다면 왜 분수 효과는 안 믿느냐 이런 지적 등장했습니다. 분수 효과 우주적 이펙트라고 밑에 물을 양수기 같은 걸로 모아서 끌어당기는 건데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에 먼저 지원을 강화하면 결국 이 사람들도 기업이나 부자의 상품을 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상류층들도 돈 버는 거 아니냐. 왜 단순하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되고 굳이 기업이나 부자만 먼저 도와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됐는데 5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반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에 벌어진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제 철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이런 배경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더욱 실감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이제 50년 전 아이디어에 너무 경도돼서 좀 경제 정책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흘러간 마법 주문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거듭 해왔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에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알려져 있다면 뭐 이것만 하면 무조건 경제 좋아지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감세와 규제 완화를 만병통치약 여기는 건 곤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일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부자를 도우면 서민과 중산층에도 도움이 된다.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재벌을 죄면, 옥죄면 혹은 나쁘게 보면 서민과 중산층에 피해가 간다. 이런 기적의 논리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념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같기는 합니다만 이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정치 영역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지난 10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당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하나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영국에서 고급 승용차 공장 견학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죄악시하면 그래서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죠. 이 고급 승용차 시장의 존재나 규모는 그 나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금 좀 많이 깎아준다고 이 시장 갑자기 키우고 또 이 회사들이 일자리 많이 늘리는 거 아닙니다. 7억짜리 고급 승용차 사는 사람 또 법인이 느끼는 부과 세금액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세금액이 체감적인 차이가 큽니다. 7억 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 깎아준다고 마치 이 시장이 커지고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상당한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부차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해버리면 정부가 추진하던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기량 기준이었는데 다 지적을 했죠. 이게 너무 낡은 기준이다. 불합리한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얼마나 이 자동차가 비싸냐에 따라서 하자고 준비를 해왔는데 비싼 차 나쁘게 보지 말라 이런 대통령 주문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더욱 심한 현실 왜곡 사례는 바로 임대주택 얘기였는데요.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높이는 게 임대주택 공급을 줄였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나쁜 시선이나 세금 부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게 하고 세금 깎아준 적도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임대주택 크게 늘어서 그럼 전월세 문제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주택수는 일정한 거고 주택가격과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따져보면 가장 큰 변수는 투기적 수요입니다. 내가 이 집 샀을 때 집값이 뛰어서 불로소득을 노릴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종부세를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는 많은 경제학자들조차도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걸 풀어주면은 집값이 뛰어서 서민과 중산층 피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진짜 어불성설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유세 줄이고 투기적 수요를 그야말로 내버려뒀을 때 집값 뛰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봤던 건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좀 과하다는 인상이고요. 일종의 감정 같습니다. 감정. 그것도 가진 사람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듣고 이걸 대신 우리 나라나 사회에 내뱉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마법의 주문에서 기적의 논리로 이번 정부의 경제 철학이 지금 잘못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자들의 죽은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나 나라를 지배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